안녕하세요. 대만 토픽의 요셉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K-pop 데몬 헌터스입니다. 대만에서는 6월 20일자로 공개가 됐는데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것처럼 대만에서도 반응이 조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재밌게 봤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뉴스에서도 관련 내용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왜 뭐 대만에서 지금 영화 부분 탑 10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항상 1위는 지금까지도 K-pop 데몬 헌터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온라인상의 대만 매체들은 K-pop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찾아보다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인상적이다든지 아니면 조금 재밌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에 번째 중국어로 K-pop 데몬 헌터스라고 검색을 하면 신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비슷하긴 해요. 왜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뭐 어떤 부분이 매력이 있는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제작에 한국 아이돌의 어떤 그룹을 참고를 했는지, 그리고 뭐 트와이스가 OST에 참여했다, 뭐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대만 매체에서 생각을 했을 때 K-pop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인 중에 뭐 하나로는 뭐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K-pop 음악이 너무 좋다든지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한국의 전통 문화랑 현대 K-pop 문화가 잘 융합됐다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저는 그 문화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기사 중에서 인상 깊었던 기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TNL 미디어진에서 나온 7월 8일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그 K-pop 데몬 헌터스 안에 있는 저승사자 아이돌 그룹이죠. 이 사자 보이즈가 어떻게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한국의 이런 저승사자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소개하는 기사였어요. 제가 해당 기사를 읽고 조금 놀랬던 게 생각보다 조금 깊게 한국의 전통이나 문화에서 소개를 잘 하더라고요. 간략하게 그 기사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현대 저승사자 이미지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영향을 받았고 전통적인 저승사자는 갑옷을 입은 형태이다. 그리고 보통 세 명이서 같이 다닌다. 뭐 이런 점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그 영화 심과 함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언급까지 하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사자보이즈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저승사자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현대적인 거치면서 정말 멋진 K-pop 아이돌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만에서도 봤을 때 뭐 성공 요인이 되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잘 융합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 중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중국 네티즌이 K-pop 데몬 헌터스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한국적인 문화나 요소에 대해서 아 이건 원래 중국 거다. 그리고 중국 문화를 한국이 뺏어간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뭐 말 같지 않은 그런 반응이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대만은 어떤 반응일까? 뭐 지금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K-pop 데몬 헌터스의 성공 요인이 한국의 문화에 대한 부분이 잘 융합됐다고 평가하는 거 봐서는 대만 언론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찾아보다가 대만의 TVBS라는 그 뉴스 채널 영상을 찾게 됐는데 제목은 K-pop 데몬 헌터스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고 비난을 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아까 한국 언론이 얘기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 중국 네티즌들이 K-pop 데몬 헌터스를 보고 이런 반응이 있었고 이런 반응을 한국 언론이 어, 보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댓글이 한 1000개 정도 달렸는데 먼저 댓글의 그 인기 순이라고 하나요? 그 맨 첫 번째로 있는 댓글은 뭐였냐면 중국의 전통 복장은 인민복이고 베이징 비키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다음 댓글은 좋아요가 1000개를 받은 댓글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문화대혁명으로 자기 문화를 부순 중국이 이제 와서 오히려 한국의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게
좋아요를 1000개를 받은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댓글도 있었고, 근데 많은 댓글들이 조금 뭐 어처구니가 없다든지 아니면 뭐 모든 게 다 중국 거냐, 그리고 뭐 넷플릭스도 못 보는 곳에서 뭐 뭐냐,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뭐 대만 언론이나 대만 사람들, 뭐 네티즌의 반응은 중국과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케이팝 데몬헌터스 노래에 대한 반응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넷플릭스 타이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헌트릭스는 곡이 이제 두 곡이 올라가 있고, What It Sound Like이랑 골든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사자보이즈는 Your Idol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그 사자보이즈 곡 댓글 반응이 웃겨서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넷플릭스 타이완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라와 있는 Your Idol 영상 조회수는 110만 회고 좋아요는 18,000개로 찍혀 있어요. 댓글을 보면 이제 노래가 너무 좋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보면 중원절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중원절 얘기를 왜 하지? 하는데 댓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중원절 제사를 뭘 준비를 해야 저승 콘서트에 갈 수 있냐? 아니면 뭐 중원절 제사 준비를 다 했다. 아니면 뭐 중원절에 컴백 무대 뭐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서 중원절에 대해서 한번 찾아를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타이완의 소리라는 그 사이트의 기사를 보면 음력 7월은 일명 그 대만에서는 귀신의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력 7월 1일이 되면 귀신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죽은 조상을 포함해서 저승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이승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월 15일이 이제 중원절인데, 이때가 이제 망자들이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인간 세상을 활보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상이나 아니면 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제사 의식을 푸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는 중원절을 대만의 할로윈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원절이 이제 대만의 할로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댓글에 아까 뭐 중원절에 사자보이즈가 컴백을 할 거다, 아니면 뭐 제사 음식을 다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사자보이즈에 대한 팬심과 대만 문화가 섞인 유머인 것 같아요. 사자보이즈 노래 영상을 보면 한국 네티즌 반응 중에서도 뭐 제사상 이야기가 자주 언급이 됐는데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꽤 깊게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를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과 대만 네티즌의 반응이 좀 다르다, 이런 흥미로운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혹시 케이팝 대만 헌터스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지금 대만 중국어를 공부하시고 있어서 번째 중국어를 조금 읽을 수 있으시다면 한번 넷플릭스 타이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대만 네티즌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케이팝 데몬투스에 대해서 대만 반응들 중에 제가 재밌게 봤던 부분을 설명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다른 대만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만 토픽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유튜브 뮤직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